매주 금요일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 할까요? 이 코너 함께할 두 분입니다. 김하진 테나시아 기자, 김수현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라조가 컴백했다고요? 김하진 기자 쇼케이스 갔다 왔습니까? 네, 신곡을 1년 만에 냈는데요. 제목은 샤워라는 곡이고요. 노라조 하면 그 유쾌하고 흥겨운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시원한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샤워로 노래 제목을 정한 이유는 뭐랍니까? 지금 뭐 샤워 여름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덥고. 그래서 뭐 많이 친숙한 여름 하면 떠오르는 그런 거를 떠올리다가 물놀이 같은 샤워를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노라조 보면 이게 늘 비슷한 패턴이에요. 노래도 비슷하고 네. 그것도 뭐 두 분도 다 인정하는 바이고 자기 복제. 네, 작곡가가 한 명이에요. 근데 그래서 기다려지는 게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니까 조금 식상할 때 조금 다른 노래가 나와서 또 신나게 해주니까 예. 저 오히려 그래서 좋은 것 같던데. 이번 노래는 어때요? 이번에도 비슷해요. 비슷한 느낌이고요. 조빈 씨가 그 같은 작곡가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농담도 했습니다. 네. 그 또 뮤직비디오가 늘 화제인데 이번에도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줄거리를 잘 전달을 해드릴까 3번을 계속 연속으로 봤는데 내용을 압축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조빈 씨가 목욕의 씬으로 등장을 해요. 목욕의 씬. 네, 그리고 원흠 씨가 그 목욕의 씬을 따르는 신도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니까 조금 우울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 노래는 사이다였는데 그래서 그 사이다 복장을 하고 다녔잖아요. 머리에 막 사이다 이고 네. 다니고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의상이 때밀이 수건 의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때 수건을 크게 만들어서 네. 그거를 몸에 칭칭 감고 이렇게 입고 노래와 춤을 합니다. 저 아까 조빈 씨를 보면은 본인이 직접 컨셉트를 내고 만들잖아요. 그 사이다 머리 있는 네. 것도 본인이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디어를 계속 낸다는 게. 예. 저번에 우리 저 뉴스 전문수가 왔었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직접 보니까 더 놀라더라고. 네, 이번에도 그 뽁뽁이라고 하죠. 네. 그 포장할 때 사용하는 네. 그것을 옷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걸치고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예. 지난해 사이다 이 노래로 광고도 찍었잖아요. 사이다 광고. 네. 이번 샤워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 텐데. 네, 이번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음료가 하나이잖아요. 한정적인데 샤워는 제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샤워 제품을 다 찍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KBS 뮤직뱅크 출근길도 화제가 됐다는데 왜 그렇죠? 네, 출근길에 보통은 아침 일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가수들이 조빈 씨가 정말 샤워를 했어요. 그 출근길 하는 곳에서 포토월에 서서 이제 물 샤워기를 원음 씨가 틀고 조빈 씨가 직접 샴푸로 머리를 감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퍼포먼스. 네. 그리고 요즘에 뭐 말씀하신 뮤직뱅크도 그렇지만 가요 프로그램 보면은 보통 어린 젊은 아이돌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좀 연령대가 좀 그래도 있으신 선배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어우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부럽기도 하고. 조빈 씨가 실제로 나이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부록을 넘기셨죠. 넘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두 분은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좋아합니까? 뭐 일단 뭐 아들아 가야죠. 아들아. 네. 아. 슈퍼맨 가야죠. 네. 네, 저도 슈퍼맨 좋아하고요. 이번에 샤워도 그 신데렐라 동화에 나오는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바로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슈퍼맨은 좀 힘이 나는 노래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그래서 항상 슈퍼맨 이후로 노래 나오면 듣고 슈퍼맨을 안 들었다면 노라조를 별로 몰랐을 수도 있을 만큼 네,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자, 연극 이야기 해봅시다. 연극 미저리 프레스콜 다녀왔다고 하는데 어떤 연극입니까? 네, 지난해 초연된 연극인데요. 사실 이 미저리라는 작품은 영화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동명의 작품이고요. 이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상중 씨와 길혜연 씨가 합류를 했고 새로운 얼굴로 안재욱 씨와 김성령 씨가 출연을 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나왔던 그 미저리 네. 영화. 네, 1990년대에 나왔던. 네. 작가를 네. 납치해서 그 납치해서, 영화. 네. 네, 그 광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애니 역할 맡은 배우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죠. 무서웠어요. 진짜 네. 어린 나이에. 예.
그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네, 그 만들었다. 영화와 내용이 흡사하고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배우마다 조금씩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애니 역을 김성령 씨가 맡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그 정도면 잡힐만 하지 않나요? 제가 김성령 선배님과 실제로 이제 뭐 만났었는데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 굉장히 애교도 많으시고 굉장히 귀여우세요. 뭐 물론 외모도 굉장히 예쁘시고 그 정도만 한번. 이미지로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프레스콜 때 주요 장면을 좀 봤는데요. 좀 색다른 느낌이 있긴 한데 그게 오히려 더 차분하고 이런 모습이 더 무서워 보였어요. 저는. 네. 그 손정은 MBC 아나운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보안관 역할로 나오는데 뭐 아주 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역할이어서 네, 처음으로 연극에 도전을 합니다. MBC 직원 아닙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회사에 허가를 얻으면 할 수 있는 MBC 드라마에도 출연을 했고 그 인연으로 김상중 씨가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도전을 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도 하고 싶은데. 저도 기회 된다면. YTN 아나운서들 네. 그 제가 뭐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에 좀 쓸라 했던 회사에서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또 다시 한번 뭐. 너는 쓰고 싶지 않아요? 저 이래요. 매니저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캐스팅 명단에 보면 안재욱 씨가 있어요. 네. 안재욱 씨가 지난번에 음주운전으로 좀 쉬겠다 해서 하고 있던 연극에서 내려왔잖아요. 네, 지난 2월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서 뮤지컬 2편에서 하차를 했고 그 이후로 지금 5개월 만에 복귀를 한 건데요. 그래서 좀 더 이르지 않나 이런 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과 이 연극에서는 괜찮다고 판단한 모양이죠. 네, 좀 보답하고 싶은 길을 찾다 보니까 근데 일을 그만둘 정도로 좀 많이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어서 연기로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기로 보답하겠다. 네. 메이저리그에 있는 강정호 선수가 야구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같군요. 연기로 보답하겠다. 알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는 네. 배우로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연극은 해본 적 있어요? 그럼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2008년까지 YTN 들어오기 전까지도 연극을 했었죠. 대학로에서. 예. 어떤 연극을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했던 작품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약간 코믹 스릴러의 주인공을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미저리 같은 연극은 네. 연출도 탄탄하고 또 유명인들이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흥행면에서는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보통 연극이라고 하면 배 곱는 직업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배 곱습니다. 많이 힘들고, 네. 굉장히 지금 유명한 배우분들이 나오고, 또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겠지만,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배우가 5명 정도였는데, 3명 정도 오는 경우도 있어요. 관객들이. 관객이 배우가 5명인데. 배우가 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도 회의를 해요.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TV에 나와서, 관객이 적을 때 뭐 이걸 취소했다, 뭐 같이 술 먹으러 갔다 이게 많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해놓은 것도, 배우보다 관객이 적으면 하지 말자였는데 네. 하지만 그분들이 또 특별한 날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코믹 스릴러라 했잖아요. 웃고 싶어도 어색한 거야. 자기가 웃음소리가 크니까 민망해하고 한두분 앉아서 한 3명 앉았을 때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힘들고. 그래요. 하여튼 연극 미저리 기대해 보고요. 영화 얘기해 봅시다. 유열의 음악 앨범 이런 영화가 있습니까? 네, 제목이 유열의 음악 앨범인데요. 아마 이 라디오 재미있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라디오 제목을 그대로 영화 제목으로 가져온 작품입니다. 유열 씨가 라디오 DJ로 있었던 프로죠. 네. 예. 그런데 이 영화 제목이 왜 유열의 음악 앨범입니까? 남녀가 나오는데요. 정혜인 씨와 김고은 씨가 그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 그 모티브가 되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유열의 음악 앨범이에요. 예.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와닿게 표현하고 싶어서 제목으로 쓴 것 같습니다. 유열 씨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재밌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처음에 이 정지효 감독이 제목을 써도 되냐고 요청을 해왔을 때 유열 씨도 이 라디오를 했을 때가 굉장히 좋은 추억,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선물 같은 뭐 연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걸로 영화하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제가 주인공으로 한번 하고. 아무데나 다 뛰려고. 네. 자, 연예계 소식도 이야기해 봅시다. 개그맨 김현철 씨와 그의 아내가 한 이웃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김현철 씨가 이웃 주민 A 씨한테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웃 주민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현철 씨와 그리고 김현철 씨 아내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근데 김현철 씨 측의 부부의 주장은 전혀 상반되고 있어요. 전혀 사실 무근이고 오히려 그 이웃 주민 A 씨의 남편에게 김현철 씨 아내가 성희롱적인 발언을 당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타운하우스라는 곳에서 서로 같이 이웃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 관리금 문제로 좀 문제가 빚어졌고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A 씨의 반려견이 김현철 씨 부부의 집 앞에 배변을 놓는데 그걸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갈등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김현철 씨가 요즘 TV에서 잘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김현철 씨가 지금 제2의 이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지휘를 하고 있어요.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예.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공연장에서는 좀 볼 수 있고요. TV에서는 좀 예전보다는 많이 그렇죠.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상암동에서 가끔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좀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화제의 예능 한 편 이야기해 봅시다. 어제 방송되고 오늘 오후 내내 회자됐다고 하는데요. 예능 뽕 따라가세요. 어떤 예능인데 이렇게 화제가 된 겁니까? 일단 저도 어저께 방송하게 잠깐 봤었는데 일단 뭐 부음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재미를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송가인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노래도 잘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스쳐 지나가다 보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뭐 시청자들 찾아가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코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대한민국의 트로트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장르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고유의 이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보는 내내 좀 즐겁고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뽕 얘기하는 게 트로트 뽕 얘기를 하는 그죠. 모양이죠. 뽕짝에 이제 뽕이 되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웃음과 감동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노래를 한다. 뭐 네. 이런 거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첫 방이 재밌었나 보죠? 네, 시청률이 5.2%를 넘었고요. 근데 이게 지상파 드라마, 황금 시간대라고 하는 드라마를 모두 이긴 시청률이어서 송가인 씨의 지금 인기와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1부가 5.2, 2부는 6.7이 넘었네요. 네. 경이적이네. 네, 대단하네요. 예, 이렇게 되면 그 송가인 씨는 한동안 TV에서 흥행 보정수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름이 알려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 자체가 송가인이 간다라는 제목이 그렇죠.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네. 예. 송가인 씨 매력은 어디에 일단 있을까요? 뭐 털털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사투리 쓰면서 털털하게 말씀하시고 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예. 가창력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가창력 없이 털털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한 가창력으로 노래 잘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진솔한 면까지 보여주니까 더 재밌는 게 아닌가. 그렇죠? 김수현 캐스터는 노래는 좀 합니까? 저 노래는 굉장히 못합니다. 노래는 제 쪽이 아니고요. 저는 말을 좀 더 잘하는 걸로. 그럼 뮤지컬은 안 되겠네요. 뮤지컬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예 그냥. 네, 아예 난 연극이다. 노래도 배우면 늘지 않나요? 늘긴 늘죠. 예전보다는 좀 늘었는데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그 노래를 좋아하는 본인의 그 성향이 있어야 예. 뮤지컬이나 가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좀 성향이 적어서 우리 김하진 기자도 노래 못하죠. 네. 그러면 MC님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노래하면 다들 쓰러집니다. 저희 노래방 셋이 한번 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뽕 따러 가세요 해서 뽕이 좀 우리 네. 뽕빌라네 이런 거 쓴 것 같긴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트롯 전통가요 인기가 송가인 씨 덕분에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라갔고요. 송가인 씨 저는 매력이 실제로 만났을 때 그 무대 위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지만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면을 다 갖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가창력도 워낙 출중해서 네. 이 프로그램 자체도 감동도 주고 또 듣는 즐거움도 같이 줄 수 있어서 계속해서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능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텐아시아 김하진 기자, YTN 김수현 기상캐스터 겸 배우였고요. 이거 꼭 해줘야죠, 뒤에. 네, 배우 이거 넣어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예. 네.
다음 주에 두 분 뵙는 걸로 하고 우리 노라조를 맨 처음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엔딩곡으로 노라조의 샤워 이따가 좀 들어보죠.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